빠르게 오늘은 브리핑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카이라트 대 파포스 경기. 이 경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매치업인데 무패 투폴 추천드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패 올마킹 지우개 찬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라트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팀이고 파포스는 키프로스 팀인데 둘 중에서 유럽 대항전 DNA가 조금 더 풍부한 쪽은 파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에파 클럽 랭킹을 제가 보여드리면 키프로스 팀인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에파 랭킹이 91등으로 최근에 그래도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이 올림피아코스 원정에서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 이 키프로스 팀들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카이라트라는 팀은 카자흐스탄 팀인데 이 카이라트 역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스코틀랜드 명문팀인 셀틱을 상대로 두 경기 모두 무실점 끈질긴 수비 끝에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합류를 했는데 어쨌든 우에파 클럽 랭킹이 91등이기 때문에 파포스보다는 60계단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의 경험치는 파포스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셀틱전에서 보여줬었던 카이라트의 끈적한 수비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매치이고 무엇보다 카자흐스탄 원정길이 상당히 먼 고된 원정길이기 때문에 이 카이라트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는 승무패에 올마킹을 추천드리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최소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이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아스날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아스날의 승리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이 경기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말 풀럼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 끝에 딸깍 세트피스로 또다시 득점을 하면서 1대0 귀중한 승리를 거뒀고 아틀레티코 역시 오사수나 상대로 1대0 꾸역승을 거두면서 양팀 모두 최근에 자국 리그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스날이 짠물 수비는 있지만 최근에 오픈 플레이 상황,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고 야심차게 영입을 한 아스날의 공격수 요케레스 선수가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데다가 플레이메이커 웨데고르까지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무기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은근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자국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적은 팀인데다가 최근에 이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리버풀 상대로 거의 2대2 무승부 직전까지 갔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반다이크 선수에게 극장골을 내주면서 한 골차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저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스날 특유의 짠물 수비 그리고 무난하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다시 아스날이 득점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아스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PSG 경기. 이 경기는 PSG적으로 현재 투표율이 70%가량 몰려있지만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PS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주말 경기에서도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왕 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트라스부르와의 홈경기에서 3대3 난타전 끝에 무승부에 그친 PSG이고 릴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쳐서 최근에 2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는 PSG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발롱도르 수상에 빛나는 핵심 측면 자원인 덴벨레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PSG이고 또 다른 측면 자원 흐비차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PSG이다가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즈 그리고 주앙 네베스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PSG이기 때문에
베테랑 수비수 마르키뇨스의 공백까지 느껴질 수 있는 PSG라고 본다면 레버쿠젠이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핵심 공격수 패트릭 쉬크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주말 마인츠 원정에서 4대3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2연승을 포함해서 공식 경기 8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승부로 한정짓는 이유 레버쿠젠 역시 주전 수비수 콴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최전방 공격수 패트릭 시크의 부상 여파 고려한다면 PSG가 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맨시티 경기. 이 경기는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맨시티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원정 모나코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 통수를 친 바 있기 때문에 그 모나코와 비아레알의 어떤 체급을 비교하는 것이 조금은 유의미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모나코 원정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맨시티인데 당시에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가 도중에 부상으로 빠졌고 이번 경기는 아예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이 된 맨시티의 로드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로드리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맨시티의 경기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에파 클럽 랭킹이 44등 인데 이번에 맨시티가 상대하는 비아레알 31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나코보다도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의 어떤 숙련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말 베티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승리를 놓쳤지만 이번 시즌 라리가 기준으로는 홈에서 5경기 4승 1무 무패 굉장히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맨시티의 로드리 선수의 결장 여파까지 고려한다면 지난 챔피언스리그 회차에서 모나코 원정에서 2대2 통수를 쳤던 것처럼 이 경기도 무승부의 통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하나만 고르면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역시나 엘링 홀란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버튼과의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홀란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홀란 선수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에 맨시티가 원정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모나코 원정에서 통수를 쳤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자국 라리가에서는 홈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 보험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 PSV 나폴리 지금 3대3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나만 찍으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가 주말 토리노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통수를 쳤고 최근에 이 AC 밀란 원정 패배 그리고 맨시티 원정 패배까지 최근 모든 대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나폴리입니다. 나폴리의 공격수 루카쿠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고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로보트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된 나폴리라서 이 로보트카와 루카쿠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원정에서의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SV 역시 반본멜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국 리그에서 지금 2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6번 경기는 코펜하겐 도르트문트 경기.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승리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펜하겐이 홈에서 난정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도르트문트가 기본적으로는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통수를 많이 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코펜하겐이 지금 자국 리그 2경기에서 1무 1패 승리가 없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바이에른 미넨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인 우에스카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된 것 역시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핵심 자원 이탈이 없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체급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위니용 대 인테르 경기. 이 경기도 인테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위니용이라는 팀이 벨기에 명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난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는 제 아무리 이 위니용이 벨기에 명문팀이라고 하더라도 체급 차이가 느껴지는 경기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주춤했지만 어느덧 공식 경기 5연승 상승세를 타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테르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8번 경기 뉴캐슬 대 벤피카 경기. 이 경기는 지금 뉴캐슬 승리에 60% 몰려있고 저 역시도 뉴캐슬이 조금 더 스쿼드가 좋다고 판단이 되지만 벤피카의 유럽 대항전 DNA 고려한다면 이 경기 무승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우에파 클럽 랭킹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83등에 머물고 있고, 반면에 벤피카는 꾸준하게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우에파 클럽 랭킹이 지금 13등으로 우에파 랭킹만 놓고 보면 벤피카가 훨씬 더 높은 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디까지나 뉴캐슬의 스쿼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순수 선수단 퀄리티는 뉴캐슬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선수단 퀄리티의 싸움이냐 아니면 유럽 대항전 DNA의 싸움이냐 승부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이 벤피카의 감독이 지금 유럽 대항전 DNA가 있는 무리뉴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이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말 브라이튼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제가 벤피카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제가 데이터를 하나 찾아보니까 이 무리뉴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감독 시절에 유독 뉴캐슬 원정, 뉴캐슬의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뉴 감독이 뉴캐슬 원정에서 21경기를 치러서 승리가 딱 3승밖에 없었다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승무투폴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9회차 국내 배당이 주어진 1번부터 8번 경기 제가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나머지 9번부터 14번 경기는 배당이 나오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현미경부석 2부에서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는 축구 승무패 69회차 최종픽은 화요일 오후에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멤버십 회원 전용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